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더 준비 좋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 본인가에서 본허가가 획득이 됐어요. 뭐가? 드디어 테크핀 레이팅스라는 이런 사업에 관련된 본허가가 획득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더 준비 좋은 관련된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왜 갑자기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이상하게 말을 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이 분위기를 살펴본 결과 이 더 준비 존이 제4 인터넷 은행 도전 출사표를 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다들 이제는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매출 채권 팩토링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제4 인터넷 은행 요게 좀 성공적으로 출범이 되기 위해선 이 매출 채권 팩토링 사업이 일단은 지금 이 본허가 테크핀 레이팅스가 본허가를 획득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요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결국에 제4 인터넷 은행 출범까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의 연결점이에요, 요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잘 모르시고 어려워하시는 요런 부분에 제가 좀 중점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습니다. 바로 본론 갈게요. 제4 인뱅 도전장 내민 더 준비 존이 기업 12 플랫폼 출범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 매출 채권 팩토링 상품 중개 지원 블라블라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준비 존이 신한은행이 함께 설립한 이 핀테크 전문 계열사인 테크핀 레이팅스가 이 기업 신용 등급 제공업 본허가를 획득했다. 테크핀 레이팅스는 더 준비 존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기업 금융에 특화한 국내 1호 신용평가 플랫폼 사업자가 됐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테크핀 레이팅스가 뭐냐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더준비존과 신한뱅크가 합작 신설법인으로 만든 회사이다. 여기까지는 안 어려우시죠? 자, 바로 본론입니다, 여러분. 본론이에요. 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매출 채권 유동화 사업의 개요돈인데, 요게 이렇게만 보시면 사실 기존부터 이 금융 관련된 좀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를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설명을 잘 해드리는지. 자, 아시겠죠?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이 숫자들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런 순서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 요렇게 지금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 제가 정말 간소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매출 채권 유동화 사업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매출 채권 분리, 유동화 분리 해서 결국에 이게 사업이다. 뭐냐면 이 매출 채권에 관련돼서 요거를 쉽게 유동화 더 움직이기 쉽게끔 유동화를 한다. 근데 요거를 그냥 내가 공짜로 도와줄 순 없고, 야, 나 돈 줘. 수수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사업화한 게 매출 채권 유동화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먼저 이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물건을 팔겠죠. 채권을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더존비존의 위하고라는 시스템이 여기 딱 있습니다. 이 위하고가 뭐 하는 시스템이냐면요. 어떤 플랫폼이냐면 진선거래를 좀 판별을 하면서 이 신용을 평가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얘한테 채권을 팔고 나서 이 위하고가 이쪽에 채권 유동화 신청을 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역할을 요 중간 다리에서 하는 거예요. 구매자와 판매자 가운데서. 자, 그리고 나서 이 위하고가 진선거래를 판별을 하고 또 이 거래 위험 평가 모형을 통해서 어떤 신용 이런 부분들, 신뢰성 같은 부분들을 판별을 한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 팩터리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 잘 보세요. 신한은행 여기 있죠. 여기서 이 위하고와 이 팩터가 서로 이 채권 유동화 신청서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 진선거래인지 아닌지 판별된 정보들도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용평가된 정보들 또한 교환을 해서, 야, 얘네 거 우리가 중개를 해줘도 괜찮을까? 하는 것들을 상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가운데에서. 자,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상의가 됐다. 그러면 이 판매자가 이 구매자한테 주기 위한 이 채권이 지금 현재 요 가운데에 딱 묶여있죠. 이 중개자들한테. 그래서 요 채권을 위하고가 얘한테 딱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신한은행 같은 자본력이 탄탄한 이 팩터가 이 매출 채권을 대신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금을요, 우선적으로 이 판매자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자, 가져가 해서
D 플러스 2까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판매자는 구매자한테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이 가운데 얘네 이 중개사들한테 미리 돈을 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 팩터가 선 지급을 해준 다음에 이 팩터는 구매자한테 결제 대금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매자는 결제 대금을 팩터한테 납부를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거래하실 때 가운데에 부동산 회사와 공인중개사가 껴있죠. 그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일단 좀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려보자면 이 판매자는 매출 채권을 유동화를 함으로써 일단은 자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하고 플랫폼은요, 이 거래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팩터링 회사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둘이 연결을 해서 이 자금의 유동성을 돕습니다. 유동화를. 그리고 나서 이 팩터링 회사는 매출 채권 요 대금을 지급을 하고 얘한테 대신 받으면서 우선은 이 판매자의 자금의 유동성을 돕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이 구매자 측에서의 가장 큰 장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매자 측에서의 리스크 관리는 요 가운데 이 중개자들이 개입을 해주면서 대신해서 신용들을 평가를 해주고 뭐 이렇게 아무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 채권에 관련된 리스크를 이 구매자는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매출 채권이 뭔지와 유동화가 뭔지는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나왔습니다. 자, 얘네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냐? 요게 좀 가장 궁금할 수 있겠죠. 자, 우선은 이 중개자들 입장에선 이 판매자의 채권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결제대금을 미리 지급을 해주잖아요. 얘한테 돈을 받기 전에 결제대금을 미리 지급을 받기 때문에 선지급.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95만원에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원 정도 할인된 요금에 사온 다음에 얘한테는 고스란히 100만원에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만원 할인됐고 여기서 5만원 받았기 때문에 얘네는 10만원의 차익이 생길 수 있다. 우선 이런 수익 모델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팩토링 회사 같은 경우에 이 매출 채권의 관리나 추심, 어떠한 신용평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대가로 일정의 수수료를 부과를 할 수도 있는 모델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수수료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이 위하고와 테크필 레이팅스가 확정이 돼서 어떠한 수익 모델을 공개한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 종류에 대해서만 오늘 영상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량제가 아닙니다. 비율제여서 보통 이 매출 채권의 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설정이 되는 게 좀 통상적이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죠? 바로 거래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 수수료, 이 거래세 명목으로 거래 수수료도 요 수수료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마지막에 좀 기대가 되는 새롭다는 표현보다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그 수익 모델이 뭐냐면 이 팩터의 자본력과 또 이 위하고 같은 이 거래 중개자의 기술력을 통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떠한 거래 패턴들을 분석을 해준다든가 이런 갖고 있는 많은 양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고 이런 것도 부가적인 서비스로 부가적인 서비스인 만큼 마찬가지로 부가적인 수익 또한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업까지도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 요약도 안에 여기에 지금 우리 더존비존의 개별적인 기술인 플랫폼인 위하거가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 테크필 레이팅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한은행의 합작법인, 신한은행과 더존비존의 합작법인인 여기에 이제 테크필 레이팅스가 들어간다. 요거는 이 위하고는 더존비존이 만든 거니까 더존비존만의 기술력으로 된 거니까 얘 빼고요. 신한은행과 같이 설립한 합작법인이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매출 채권 유동화 사업을 통해서 더존비존과 이 신한은행의 이제 쌍방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좀 이해가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최근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우리은행이 제4 인터넷 은행 경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 KCD뱅크 요쪽에 참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기존의 이 더존뱅크, 더존비존 신한은행 아직 확정했다라고 대답은 없었어요. 자, 근데 굉장히 유력한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KCD뱅크에 이제 우리은행까지도 참전을 표명을 하면서 사실상 더존뱅크 대 KCD뱅크 완전 1대1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요번에 이 테크필 레이팅스 관련해서 본 허가가 나온 만큼 사실 더존뱅크가 훨씬 유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KCD뱅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신용 데이터, 이 KCD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량과 더존비존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엄청나게 사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오늘 패스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더존뱅크와 KCD뱅크 이 양파전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더존뱅크가 유력하다. 이게 바로 더존비존이 그동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을 해왔던 기업 관련된 정보들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방금 이 테크핀 레이팅스가 본 허가가 획득이 됨에 따라서 매출 채권 유동화 사업을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여러분들 이 제4 인터넷 은행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본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한은행, 신한지주와 우리지주를 한번 놓고 단순히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 신한지주의 시가총액은 24조 원이 넘어갑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 15위예요. 그리고 이 신한지주의 자본 총계를 보시면 여기 지금 24년도 1분기 자본이거든요. 이거 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본이 56조 원 정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금융지주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0조 5천억 원 정도 돼서 코스피 시장에서 41위 정도 되고요. 이 자본 같은 경우에도 약 33조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본력에서도 사실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을 이길 수는 없는 게임이다. 요게 세 번째, 즉, 더존뱅크가 제4 인터넷 은행으로 선별이 될 가장 높은 근거 세 번째가 바로 이런 자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드리면서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볼게요. 자,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보시면 너무 과거 차트까지 분석하지 않을게요. 제가 뭐 요때 뭐 한 번씩 좀 꾸준히 우리 더존비존을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그어드렸던 이 추세선 여러분들 보시죠. 요 추세선 이탈 없이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새롭게 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주가의 이 움직임 추이가 너무나 밋밋합니다. 막 5%, 10% 막 하루에 막 15% 이렇게 가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가서 좀 많이 답답하다고 뭐 느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승을 해주기 시작한 게 바로 5월 20일부터입니다. 자, 요때 한번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보시면 요때가 5월 20일이네요. 요때 여러분 혹시 지금 지수 보이세요?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2742였습니다. 자, 여기 적어 놓을게요. 2742였어요. 그래서 요쪽 근처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지수 어떻죠? 지금 주소 어떻죠? 오늘 종가 기준 2636입니다.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 100이 넘게 빠졌어요. 코스피 지수가 100이 넘게 빠졌는데 자, 이 기간 동안 우리 더존비존 주가 흐름 어떻죠? 올라가고 있죠. 요게 여러분 엄청난 거라고요. 이게 미친 겁니다. 그리고 추세 이탈도 없이요. 지금 이동안 이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가 지금 이 추세선 그대로 타고 올라가면서 11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웃긴 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테크필 레이팅스 관련된 이 매출 채권 유동화 사업 요게 진짜 좀 틀이 딱 갖춰지고 실질적인 움직임을 뭐 사업에 관련된 움직임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제4 인터넷 은행 확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코스피 지수가 다시 2700선 위로 회복을 해준다든가 하면은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지지선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게 좀 입이 아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영상에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더존비존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선 꼭 아셔야 되는 모멘텀에 관련돼서 주요한 포커스, 이 테크필 레이팅스, 매출 채권 유동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